사람을 보는 일은 차를 음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들 합니다. 처음 우려냈을 때는 향기만 맡을 수 있고 깊이 마셔봐야 비로소 그 진짜 맛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오래전 부처님께서 중림경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전해지며 2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온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 들어갔을 때 눈이 사람들 얼굴을 스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어느새 각자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교활하다. 이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둔하다고 말이죠. 본능적인 반응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그것이 과연 옳은지 의심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옛 인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남을 알아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자부했습니다. 단 한 번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상대의 인품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었죠. 어느 날 장터를 지나다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물건을 팔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자는 그 청년의 태도와 말투를 보고 곧바로 이 사람은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했고 바로 자기 집의 회계 담당을 맡기려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부자는 자신의 판단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후, 그 젊은이는 부자의 재산 대부분을 훔쳐 달아났고 부자는 절망에 빠진 채 마지막 희망으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을 보는 눈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큰 낭패를 봤을까요? 이젠 사람 마음을 알아채는 게 불가능해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앞에 있는 과일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이여,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어떤 건 이미 달콤하게 익었고 어떤 건 아직 덜 익었는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까? 부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속은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이라는 훨씬 복잡한 것을 단번에 다 안다고 여겼던 겁니까? 이 대화는 인간에게 만연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착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몇 분 만에 상대를 판단하고도 그 판단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불확실한지를 거의 모르죠. 누군가가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면 착한 사람이라 여기고 말이 직설적이면 매서운 성격으로 치부합니다. 옷차림이 화려하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간주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들이 모두 물거품 같은 환상일 수 있다고 일깨우십니다. 착해 보이는 이는 사실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서워 보이는 이는 오히려 솔직담백하며 마음이 투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성공해 보이는 이는 속이 텅 비어 욕망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쏟아지고 모든 것이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요즘 시대에 부처님이 전하신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은 더욱 빛납니다. 이건 단지 사교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과 원만한 관계를 이끄는 깨달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을까요?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의 오판으로 인한 상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 묵은 세월 속에 잠겨있던 그 지혜를 만나보며 전혀 다른 진실한 안목을 배워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방대한 가르침 가운데 증지부경에 속한 7처3관경에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처럼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람 문제를 풀어줄 귀한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특유의 통찰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 우리 대부분이 타인을 빠르게 판단하면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단편만 짚고는 전체를 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황금을 가려내려면 불로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갈아보고 잘라보는 여러 시험을 거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본질을 아는데도 다양한 방식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동양의 오랜 지혜 전통에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를 통찰하는 뛰어난 지혜로 손꼽힙니다. 예컨대 공자의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나를 가르쳐줄 이가 있다나 노자의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스스로를 아는 자는 박다라는 말과는 결이 다릅니다. 부처님은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전해주시죠. 불교적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이른개 정해라는 세 가지 핵심 수양과 연관됩니다. 개는 행동의 규범, 정은 마음의 안정, 해는 세상과 자기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개만 보고 누군가를 평가한다면 껍질만 보고 나무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며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 사람을 재단했고, 브라마는 귀하고, 크샤트리아는 용맹하며, 바이샤는 부유하고, 슈드라는 천하다는 식으로 외적 조건만으로 사람 됨됨이를 재단하기 일쑤였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표면적 분류를 뛰어넘어 태생으로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태생으로 브라만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행위로 브라만이 되며 행위로 브라만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라는 파격적인 말씀으로 사람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과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판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꽃에 비유하며 어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아직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어떤 연꽃은 물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 꽃봉오리를 열지 못했다. 또 어떤 건 이미 활짝 피어나는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도 제때 조건이 갖춰져야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런 통찰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도 진가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쉽게 어긋나는 이 시대에 부처님 말씀은 사람을 빠르게 단정하지 말고 진득하게 지켜보라는 일종의 황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지혜는 단지 남을 알아보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죠. 부처님은 얼핏 착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론 포장술에 능할 수 있고 말이 거친 사람도 투박하게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반짝이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욕망에 시달리며 텅 비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통찰을 얻으면 우리는 관계에서 헛된 기대나 섣부른 불신을 줄이고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옛날 한 부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찌해야 다시는 사람을 잘못 보고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마치 달이 바다를 살펴보듯 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봐야 바닷물의 깊이를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와 함께 사람을 온전히 알아보려면 4가지 핵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차례로 품덕, 정직, 인내력, 지혜라는 측면을 오래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사람의 진면목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상적으로 함께 지내며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비로소 진짜 품덕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만남이나 대중 앞에서의 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죠. 어떤 이가 공식 석상에서 겸손하고 입담이 좋아도 정작 사적인 자리에서는 못된 언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랫동안 자세히 지혜로운 눈으로 지켜봐야만 사람의 품덕을 알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함께 어울려 일을 하거나 동거래를 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를 해봐야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투명성을 외친다고 해서 실제로도 그런지는 직접 겪어봐야 알죠.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원칙을 지키는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정직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이것도 한두 번으로는 알기 힘들고 여러 상황에서 꾸준히 관찰해야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내력과 내적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병이 돌면 평소에 덕망이 높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나가떨어지고 평범해 보이던 이들이 끝까지 남아 어려운 이들을 돕곤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품위 있게 행동하기 쉽지만 진짜 모습은 시련 앞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만 그 사람의 지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건 아니며 그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관점을 인정할 줄 알고 스스로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알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 다른 이의 고민을 듣고 바른 길을 함께 모색해주는 마음 씀씀이가야말로 지혜의 표시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오랫동안 자세히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야 비로소 진짜 지혜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품덕, 정직, 인내력, 지혜를 고루 살피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단지 겉모습이나 첫인상만 보고 쉽게 단정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실망이나 오해로 몰아넣기 십상이죠.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절대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하며 참된 알을 얻으려면 시간과 참을성, 깨어있는 주의가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고대의 가르침을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보는 건 겨우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지라고 상기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면 쉽게 틀에 박힌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열린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간을 두고 여러 상황에서 상대를 지켜보려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계절이 바뀔 정도로 혹은 다양한 환경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시험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이익이나 입장이 얽힌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을 더 정교하게 하려면 심리학이나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배워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감정 상태나 문화적 배경, 개인 경험 등이 우리의 인식을 얼마나 쉽게 왜곡하는지 깨닫게 되면 남을 평가하는 일에 좀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SNS나 인터넷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온라인에서 좋은 모습만 드러내려 하므로 그 이미지를 보고 상대를 파악했다고 착각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짧은 교류로는 절대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장기적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단지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남을 속단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시간의 힘을 믿는 인내심, 그리고 더 깊은 곳까지 보고자 하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더불어 누군가가 나에 대해 빠르게 판단해버릴 때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도 있겠지라고 여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사람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길은 그대로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란 결코 일방적이지 않기에 내가 남을 보듯 남도 나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주고받는 이 시선 속에서 서로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이미 꽃이 피었는지 아직 봉오리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라고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니
여러 계절이 바뀔 정도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실수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고받으며 함께 빚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인간관계의 묘미이고 또한 부처님 지혜가 말하는 깊은 만남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혹시 너무 서둘러 사람을 재단해서 놓쳐버린 인연이 없었나? 오랜 인내 끝에 얻은 소중한 관계가 있었나? 그리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앞으로 내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모든 만남에 좀 더 여유와 관심, 그리고 깊은 관찰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차를 한 모금씩 진득하게 음미하듯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 그 향과 맛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건 너무 성급한 바람으로 서둘러 열매를 따려는 게 아니라 제때의 맛이 들기를 기다리고 함께 시간 속을 걸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던지신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친구 삼고 지혜를 등불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 유효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눈앞의 판단을 잠시 멈추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이 메시지가 각자의 인연 속에서 더 넓은 이해와 화합을 열어주길 바랍니다.